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한 주라 발걸음이 가벼운 월요일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고향을 가는 인파도 또 연휴 때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줄어든 명절입니다. 내년 추석은 마스크 없이 맞이하려면 오늘부터 시작된 추석 특별 방역 잘 준수해야겠죠. 9월 2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이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실시됩니다. 고위험시설 집합금지가 이어지고 다수의 모임이 금지됩니다. 성북구가 사랑제일교회로 상권에 타격을 입은 장위동 인근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 상품권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환경단체가 태릉골프장 환경 생태를 조사한 결과 생태적 가치가 뛰어나 보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남구와 아부다비 상공회의소가 온라인을 통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의료협력 화상상담소와 K-팝 온택트 콘서트가 추진됩니다.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는 불안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확진자가 좀 떨어졌습니다. 먼저 국내 코로나19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28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명으로 총 23,661명으로 집계됩니다. 사망자는 5명 늘어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406명입니다. 신규 확진 사례의 경우 수도권 집단 감염이 본격화했던 지난달 하순에 400명대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감소했지만 사무실과 요양시설 등 생활 거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데다 사망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2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내 일일 확진자 수가 나흘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산발적인 지역사회 감염의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란 해석입니다. 특히 이번 주는 추석 연휴까지 있어 감염 확산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박 기자가 지금 언급한 대로 이번 주는 추석 연휴가 껴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구 이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방역 당국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추석 특별 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실내엔 50인 이상, 실외에선 100인 이상 모이는 집합 모임이나 행사를 금지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 프로 야구나 축구 등 각종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주점이나 노래방 등 유흥시설을 비롯해 뷔페나 헬스장, 학원 등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도 2주 동안 집합 금지 조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찬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가 침체에 빠졌습니다. 특히 교회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성북구 장위동 상권은 초토화됐습니다. 성북구가 이 지역 주변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상품권을 발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한 성북구 장위동. 관련 확진자가 600명을 넘으면서 전염병 진원지라는 오명을 떠안게 됐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는 악화일로 주변 상인들은 교회를 상대로 집단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해지나 싶었는데 이거는 사랑제일교회 장위동이잖아요. 거기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상가들은 아예 음식을 먹어가지고 얘기도 안 해요. 상인들의 근심이 커져가는 상황. 고사 직전인 장위동 주변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성북구가 35억 원 규모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장위동과 석관동, 월곡동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일명 장석월 지역 상품권입니다. 상품권 구매 시 2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해당 지역 제로페이 가맹점 3천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 결제 앱 어플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인당 구매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그 일대 동을 위해서 별도로 35억 원의 상품권을 별도로 마련했어요. 그래서 20% 할인을 해서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우리 장위동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상품권 유효 기간은 구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 장서걸 상품권이 무너진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코로나19로 기업들의 내수는 물론 수출길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외 시장 개척에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자치구들도 매년 지역 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 경제단체들과 다양한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역시 비대면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인터넷 세상에서 7,000km의 거리는 양도시의 만남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강남구와 아부다비 상공회의소 간 업무협약식. 코로나19 여파로 양도시 대표자들은 화면을 통해 만났고 종이협약서는 단말기로 대체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부다비 상공회의소를 내게 다시 환영합니다. 업무협약서를 맺는 것은 매우 기쁘게. 협약 내용도 온택트에 집중됐습니다. 강남구와 아부다비 상인은 온라인 수출 상담회 개최와 K-방역 등 의료 협력을 위한 화상 상담소 설치, 한류관광 활성화를 위한 K-팝 온택트 콘서트 공동 제작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부다비로는 가지 못하지만은 아부다비 현지에서 이렇게 온라인 온택트를 통해서 말하자면은 K-뷰티, 그다음에 또 K-메디 이런 의료 관광 분야에 앞으로 그 준비를 하게 될 거고, 또 말하자면 물류 말하자면 교환도 활발하게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파트너들하고도 말하자면 온택트 협약식을 통해서 경제는 또 경제대로 살리면서 또 이렇게 교류를 확대하는 이런 계기가 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에 있어 급작스레 생겨버린 코로나19라는 장벽. 대신 온택트가 거리라는 장벽을 허물면서 오히려 교류 활성화의 기회가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올해 구로구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가 1조 31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구의회에서 수정 통과된 결과인데 관련해서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과 얘기 나눠봅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동웅 의장입니다. 네. 자, 이번 추경안에서 총 106억 원 가량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어디에 사용됩니까? 한 4가지 항목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네. 먼저 태풍 피해로 인해 가지고 안양천 공원을 조성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보강공사하는 데 증액을 편성했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 희망 일자리 사업을 저희들이 한 50억 정도를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로 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했고요. 예. 또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또 증액을 해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증액된 예산 가운데 예산이 늘어난 사업도 있고 반대로 예산이 줄어든 사업도 있는데, 자,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먼저 예산이 늘어난 부분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자세히 소개 좀 해주실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저희들이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네. 이 비용을 갖다가 좀 장기화됨으로써 더 많이 예산을 증액 편성을 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예비비를 좀 저희가 한 1억 정도를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예,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는군요. 이 반대로 예산이 줄어든 건 어떤 사업이고 또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또 반대로 감액 편성된 이유가 어르신들에 대한 마스크 지원을 가지고 그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예. KF94 마스크가 쓰기에 굉장히 불편하다 해가지고 일반 마스크로 교체하다 보니까 비용이 간편성된 내용들도 있고, 예. 또 그 코로나19 선별 진료소에 대한 인건비가 서울시 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그 비용을 간편성하다 보니까 간편성된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지난 6월이죠.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셨는데 사명감을 갖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도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약속 잘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좀 색다르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 연구 단체라는 연구 단체를 저희가 설립을 해서 예. 의원들이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연구 단체를 출범을 했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의원들 개개인들이 어떤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의장에게 신청하면은 예산 범위 한도 내에서 보내주고 있고, 또 항상 의원들은 공부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을 대변하고 그다음에 이해를 하는 폭이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추경 예산 어디에 쓰이는지 짚어주셨는데 코로나 시대 주민들의 피부에 더욱 와닿는 의회 운영 기대하겠습니다. 의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동웅 구로구 의장 연결해봤습니다. 서대문구 의회 임시회에서는 다른 지역의 잘된 사업들을 벤치마킹하자는 구의원들의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거론됐는지 천서연 기자가 정리합니다. 지난해 서대문구가 적발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단속 건수는 모두 1,420건. 여기에 신고 접수된 위반 건수까지 포함하면 연간 4,000건이 넘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주차구역 내 위법 행위가 이어지면서 단속과 민원 처리를 위해 연간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홍길식 의원은 서초구와 양천구 등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장애인 등록 차량을 선별하고 일반 차량의 접근을 막는 시스템입니다.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접근하게 되면 바로 자동 안내 방송을 통해 일반 주차장으로 차량을 유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 경보 음성 방송 후 위반 시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에 대한 특화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과태료를 자동으로 부과 실행하여 연민원을 해소할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슈로 떠오른 아이스팩 분리수거 문제. 서대문구 의회 이경선 의원은 구청에 재활용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또 다른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아이스팩 분리수거와 활용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광명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거함 설치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아이스팩을 씻어서 수거함에 배출해서 소독, 살균해서 구내 식품업체 등에 전달하는 것이고,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금전적으로 보상을 한다면 더욱 유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간 80만 명이 오고 가는 문화체육회관 주변 보행로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문화체육회관과 인근 초등학교를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이 급격한 도로 경사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신촌 주택가에 설치했던 노상 에스컬레이터를 벤치마킹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겁니다. 이에 대해 문석진 구청장은 도로나 인도폭을 줄여서라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면 도로나 보도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용역을 하자 하셨는데 용역도 하고요,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함께 밀어주십시오. 이 밖에도 서대문구가 기후위기 대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상습 교통정체 구간인 부가연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촉구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태릉 골프장을 두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태릉 골프장의 환경적 보존 가치가 낮다는 정부의 발표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논란을 두고 당시 정부는 태릉 골프장의 환경적 보존 가치를 낮게 평가했습니다.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 5등급이 전체 98% 이상을 차지하여 환경적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택지로 개발하되 그런데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에서 자체 조사 결과 멸종위기종과 보호수 등이 발견되면서 8사 공급 정책의 큰 축인 태릉 골프장 개발과 관련해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앙과 맹꽁이 등 법정 보호종 4종이 서식하고 있고 비오톱 1등급 지역이 전체 면적의 21%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98% 훼손지라는 이야기는
환경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분의 어떤 이야기,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비오톱 1등급이 이제 21%라는 거는 어쨌든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절대적으로 보전하게 돼 있는 곳이에요. 개발이 불가한 곳이에요. 원칙적으로. 다음 달 6일엔 환경적 보존가치 검증을 위한 토론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환경생태조사 결과는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에 대한 반대 여론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중구의회 조영훈 의장이 서울시 의장협의 회장에 이어 전국 시군구 자치구의회 의장협의 회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 의장은 자치단체나 광역의회 중심의 지방분권 논의안이 기초의회까지 확대 적용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사선 의원으로 중구의회 전 후반기를 이끌고 있는 조영훈 의장이 지난 16일 전국 시군구 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최근 서울시 의장협의회장 선출에 이은 것으로 중구의회 역사상 처음입니다. 중구에서 전국 회장이 배출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중구의 지방자치가 발전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새롭게 출범한 8대 전국의장협의회는 지방분권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의회의 권한 확대와 기능 강화를 위한 활동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광역단체 이런 데는 좀 의미가 있는데 기초의회는 뭘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기초의회까지 좀 넓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그런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조 의장은 무엇보다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장 추천 인사권 실현을 통한 인사권 독립과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 의원 정수 조정, 정책 전문위원 배치 같은 안정적 의정 활동을 위한 정책적 지원 현실화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자정 노력을 할 것이고 또한 정부에서도 기초의원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조영훈 회장은 앞으로 2년 동안 전국 226개 기초의회와 2,926명의 기초의원을 대표해 의장협의회를 이끌게 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송파구가 추석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 상황에 전방위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송파구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별도의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송파구 보건소에 응급 상황실을 설치하고 당직 의료기관과 약국 지정 운영을 하는 한편 송파구 관내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며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민원 불편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대책도 추진됩니다. 연휴 기간 동안 청소 기동반을 운영하며 도로 청소와 지역 내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고 로데오 거리 등 인파가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영 주차장과 관내 주차 시설을 무료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장기간 방치될 지역 내 건축 공사장과 도로 시설물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독거 어르신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며 사회 안전망 보강에도 집중할 방침입니다. 지역 경제 침체 등 각종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구청 직원들 272명 정도가 비상 근무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 근무할 예정입니다. 송파구 추석 종합 대책은 오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11일간 운영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중구 신당 사거리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이 국무조정실 주관 생활 SOC의 복합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3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된 중구는 현 부지를 포함한 퇴계로 408번지 일대 공영주차장과 생활문화센터, 스포츠센터와 공공업무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복합화 시설은 지하 5층에 지상 8층, 연면적 7,000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중구는 공공시설 재배치와 복합화를 통한 생활 인프라 구축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주거 위기 가구에 긴급 임시주택이 지원됩니다. 구로구가 주거 상실 위기에 처한 5가구를 선정해 다가구나 원룸 등과 같은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주 자격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 120% 이하인 구민으로 아동이 있는 가구가 우선 대상입니다. 입주 기간은 기본 6개월이고 최대 1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송파구가 지난 23일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 도시에 선정됐습니다.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 도시는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로 송파구는 자체 교육 시스템인 송파쌤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교육 공백의 원격 수업과 세대별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송파쌤은 송파구가 2019년에 자체 제작한 온 오프라인 학습 플랫폼으로 평생 학습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왔습니다. 노원구가 올해 대한민국 건강도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가 주관하는 이 상은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성과를 보인 지방자치단체에 수여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인 노원구는 전 구민의 걷기 활성화 캠페인으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가 온라인 유통업체인 쿠팡과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온라인으로 명절 장보기를 한 뒤 집에서 받아보는 시스템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나라 간의 업무도 온라인이 자리를 잡고 있죠. 코로나로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지는 세상에서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진다는 진리가 더욱 피부로 와닿는 요즘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